첫 번째 용의주로서는 한화시스템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즘 주가가 정말 가파르게 올랐죠. 오늘 시장에서는 변동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반장님. 네. 기업의 성장은 사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방향을 바꿀 때 크게 만들어집니다. 눈에 보이는 실적도 좋지만요. 그 기업이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가, 어떤 기술을 축적하고 있는가, 결국 시장의 평가를 좀 뒤흔듭니다. 지금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방산, 우주, 디지털 전장을 동시에 관통하는 기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수주를 따내는 수준이 아니라 국방 패러다임을 통째로 바꿀 기술을 만들고 있고요.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형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최근 이제 주가 급등은 사실 단순한 기술적인 반등이 아니라요, 글로벌 방산 사이클이 이제 좀 새롭게 국면에 들어섰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 예상률을 50% 증액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 수준의 방위력 강화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글로벌 방산 기업 전반의 자금 유입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베네수엘라나 중동 긴장 고조까지 이제 겹치면서 방산 섹터의 이제 체감 리스크가 급격히 상승을 했고요. 하나 시스템은 통합 방산 기업 가운데서도 해외 수혜도가 가장 높은 기업으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하나 시스템은 그동안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기간이 좀 길었어서 방산 심리 반전이 나타난 순간 탄력적인 재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전투 체계나 그리고 C-41 그리고 AESA 레이더라든가 함정이나 잠수함, 항공, 전자 등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 스펙트럼이 넓어서 글로벌 수요 변화에 따라서 바로 실적이 반영되는 구조라는 점도요. 투자 심리에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긴장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요. 중장기 방산 사이클은 확실히 이제 상승 국면에 들어섰고 그 중심에 하나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의 가장 강력한 중장기 모멘텀은 이제 우주 사업의 실체화죠. 제주우주센터 같은 경우는 현재 월 2기 수준에서 장기적으로는 월 8기 그리고 연간 100기 이상 위성 생산의 그런 생산 가능한 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이제 위성 제조가 아니라 국가 감시 정찰 인프라라든가 민간이나 군 융합 정찰 시스템 그리고 해외 에리오 사업까지 확장 가능한 기반입니다. 특히 이제 군의 이게 TICM 2.0에서 하나 시스템이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면서 통신이나 감시 정찰을 묶는 통합 플랫폼 구축 능력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적외도 위성 궤도라든가 아니면은 주파수 이슈에서 원의 협력 경험을 통해서 이미 시행착오를 겪고 해결책을 만들어낸 만큼 올해는 실질적인 프로젝트 수주가 가시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까지도 이어지는데 군 감시정찰 위성 후속 사업이라든가 초소형 SAR 위성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군대상 이제 구독형 위성 서비스 협의 등 이제 여러 우주 이벤트가 동시에 전개될 전망이다 보니까 이는 기존 방산 매출과 별개로 완전히 새로운 성장 축이 열리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장기 성장판이 돋보이는 가장 큰 이유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시스템이 이제 지분 60%를 보유한 필리조선소 같은 경우는 사실 시장이 과소평가였던 핵심 자산 중에 하나죠. 현재는 연 한 척에서 한 2척 정도 건조가 되지만요. 미국 해군의 수상함이라든가 잠수함이나 무인 함정 수요 확대에 따라서 연 20척까지도 확장 가능한 시나리오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추가 도크 확보라든가 대규모 블록 생산 기지가 계획 중에 있고 투자 규모가 50억 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조선산업협력 펀드 활용 가능성까지 열려 있어서 미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는 순간 확장 속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최근에 이제 WSJ 보도에 따르면은 이제 하나 디펜스 USA가 미 해군과 이제 잠재 계약 중이라는 사실도 확인 중인데, 시장은 단순 기대를 넘어서 이제 실제 계약 해결 가능성까지 반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 시스템이 헤빅 AI와 그리고 자율무인 함정 플랫폼 공동 개발을 나서면서 미국 해군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ASV 프로그램과의 연계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실적은 사실 비용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요. 중장기 확장성을 고려하면은 오히려 지금이 전략적 투자 타이밍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사실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는 작년 좀 장기 조정을 좀 이어가다가요. 올해부터 좀 추세가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우주항공이나 방산수의 기대감이 박스 돌파를 만들었고요. 강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 외인 기관의 수급 또한 꾸준히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신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음에도 10만 원 돌파까지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10만 원대로 완벽하게 안착해주는지 그러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시스템은 지난 몇 년간 우주, 방산, 함정, 전투체계라는 네 가지 거대한 축을 차곡차곡 좀 쌓아 올렸었습니다. 시장은 이제야 그 가치를 다시 보기 시작했을 뿐이고요. 이번 리레이팅 흐름은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산업 변화에 기반한 장기 사이클의 시작점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우주 하나시스템이었습니다. 기존에 잘하고 있던 방산의 우주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까지 안게 된 한화시스템입니다. 주가가 10만 원 선 잘 안착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도 한번 주시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였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서는 LS 일렉트릭 택해 주셨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도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반장님. 네, 사실 큰 강을 건너는 배는 파도에 흔들려도 사실 결국 방향을 잃지 않죠. 기업도 똑같습니다. 단기 실적에 파도는 살짝 있을 수 있지만 성장의 방향성이 뚜렷한 기업은 결국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 실적 변동을 넘어서 산업의 방향성과 구조적 성장성이 한 번에 좀 겹치는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초고압 변압기 수급이 부족하고요.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LS 일렉트릭과의 그 기술력과 그리고 풀 라인업 경쟁력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LS 일렉트릭의 이제 2025년 4분기 실적은요, 일부 비용 요인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약간 좀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격적인 흐름은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시점인데 핵심 사업부인 이제 전력기기가 북미에서 강하게 성장하면서 매출 체력 자체가 완전히 올라간 상태고요. 북미 전력망 같은 경우는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 폭발로 인해서 기존의 송전이나 변전 인프라가 감당하지 못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초고압 변압기 주문이 2년 넘게 백오더가 벌써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LS 일렉트릭은 이제 글로벌 대형사와 경쟁하면서 수주 레퍼런스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요. 기존 대비 더 높은 단가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면서 수익성도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단계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전반 역시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함께 이제 실질적인 체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고객사 다변화에 성공을 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꾸준히 상승 중이고요. 또한 이제 작년 이제 상반기 이후에 체결했던 신규 계약들은 이제 관세 비용을 포함한 판가로 이제 명확히 개선이 되고 이제 향후 수익성에 부담을 좀 주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올해 이제 비용 정리에 따른 일시적 흔듦 가능성은 이제 배제할 수가 있고요. 실질적 방향성은 더 강한 성장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점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LS 일렉트릭이 독일 최대 민간 발전사인 RWE에 이제 620억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를 공급하게 됐는데 이건 의미가 좀 있습니다. 단순 수출건이 아니라 유럽을 최초로 초고압 변압기 납품이라는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점인데 기술력 검증 신호탄이죠. 그래서 유럽의 전압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북미와는 좀 달라서 인증이 또 까다롭고 안정성이 엄격하게 검증되기 때문에 이번 수주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확장 가능성을 크게 열어준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 예정인 400kV의 변압기 같은 경우는 대규모 전력망을 장거리로 송전해야 하는 이제 발전소와 그리고 그리드의 필수적인 장비고요. 고객사가 요구하는 환경에 따라서 맞춤형 설계가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부산 신공장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유럽이나 북미 고객에 대한 대형 프로젝트 소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이번 계약 같은 경우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유럽 전력망 교체 수요가 본격화되면은 추가 수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호탄입니다. 특히 이제 태양광이나 ESS 연계 발전소에 공급된다는 점,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와 배전 솔루션까지 연계 확장 매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로써 이제 LS 일렉트릭은 북미에 이어서 유럽 대형 프로젝트까지 확보하면서 글로벌 전력 장비 강자로 자리매김하는 기반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의 진짜 관전 포인트는 사실 올해죠. 올해 이제 작년에는 중국 법인 구조조정 비용과 일회성 비용이 반영이 됐지만 올해는 부담을 좀 덜어내고 가겠다는 전략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비용 정상화 그리고 수주 잔고 확대가 맞물리면서 영업이익률 개선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올해 누적 수주 잔고는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이제 작년 4분기 신규 수주가 1조 원 이상이 되면은 연간 가이던스 2.9조 원을 초과 달성을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이제 초과 변압기 대규모 증설과 그리고 배전 솔루션 수주 확대 같은 경우는 올해에서 28년도까지 실적을 장기적으로 이제 우상향 끌어올릴 강력한 동력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고 그리고 노후 전력망 교체가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요. LS 일렉트릭 제품 라인업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수혜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변압기, 배전반, ESS 부품이나 신재생 연계 솔루션까지 풀 라인업을 가진 기업이 거의 없기 때문에요. 밸류레이션도 종전 기준이 아닌 신규 기준으로 재평가되는 리레이팅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게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금일 이제 단기 박스를 돌파하면서 신고가에 한 번 더 경신을 좀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변압기나 배전 솔루션 수주 때마다 거래량이 좀 동반된 상승이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었고요. 이번에도 좀 이슈들이 좀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재평가 리레이팅이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단기 실적이 아니라 실적 성장 방향성이 이 기업의 가치를 새롭게 쓰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55만 원 선을 완벽하게 안착하면서 추세를 만들어줄지 체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리해보면은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단기 숫자에 흔들릴 기업은 아니죠. 전력망 대전환이라든가 AI 데이터 센터 폭증 그리고 글로벌 인프라 교체까지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는 기업은 시장에서도 흔치 않지만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LS 일렉트릭 이런 기업은요 조정이 좀 기업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수주는 실적이 되고 그리고 실적은 주가의 체급을 바꿀 겁니다. 오늘의 용의주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S 일렉트릭의 목표가를 60만 원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기도 한데요. 우선은 55만 원 선 어떻게 안착해 줄지부터 체크해 보시죠.